안녕하세요. 아빠곰입니다. 우선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붙어 있는 세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얼마 전에 이제 개별 소비세가 종료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차량 가격이 올랐죠. 근데 그 개별 소비세가 올랐다고는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차량 가격이 올랐는지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차량 가격만 올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갔고 자동차에는 어떤 세금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또 자동차를 구매할 때 어떤 세금을 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먼저 볼 거는 2020년 1월 1일이 되면서 이제 가격이 개별 소비세가 끝났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차종이 어떻게 올랐는지 이제 전부 다 알아보면 좋긴 하겠지만, 우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작년 19년 12월 판매 1위와 2위 차량인 그랜저와 소나타만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프리미엄 초이스 모델 기본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가격 책정을 해봤고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장 많이 팔린 트림으로 알고 있어요. 프리미엄 패밀리. 이것도 이제 뭐 다른 옵션들은 안 놓고 기본 옵션으로만 해서 가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랜저 프리미엄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3,368만 원이었고 소나타 프리미엄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2,79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2020년이 되면서 요 가격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30만 원, 그리고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2,85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요 차이 금액이 보면은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62만 원, 그리고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52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별 소비세가 올랐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62만 원이나 52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개별 소비세가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세금이 어떤 부분이 붙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등록비가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하이브리드차라든가 전기차, 뭐 수소차, 그 다음에 일단 뭐 장애인차, 그 다음에 경차, 그 다음에 다자녀 할인,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세제 혜택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자동차 이제 등록할 때 붙는 그 취득세라든가 이런 거 말고, 일단 기본 자동차 판매 가격에 보면은 자동차 판매 가격은 자동차 출고 가격에 개별 소비세가 붙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육세가 붙고, 그 다음에 부가세가 붙은 가격이 이제 자동차 판매 가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출고 가격에서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가 출고 가격에 5%가 붙어요. 차량 가격에서 출고가 되면은 그 가격이 5%가 개별 소비세가 붙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세가 이제 붙게 되는데, 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소비세 금액에서 30%가 이제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을 하면 부가세가 붙는데, 부가세는 보통 10%가 붙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출고 가격에 개별 소비세 5%, 그 다음에 교육세가 붙은 가격이 합쳐진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10%가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자동차 출고가,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세가 총 합쳐진 가격이 일반 자동차 소비자 판매 가격입니다. 그리고 보통 면세차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면세하면은 부가세라든가 이런 게 면세를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에서는 부가세는 이제 무조건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면세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소비세하고 교육세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면세차들을 구입을 하셨을 때 개인 구매자들은 그 해당이 안 되시는데,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간이가세자가 빼고 일반 과세자이신 분들은 이제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 또 이제 자동차에 등록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등록 비용 부분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장 많이 팔린 차량 중에서 하나인 그랜저 모델로 했고요. 그랜저 프리미엄 초이스 가격 3,430만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탁송료가 이제 12만 8천 원이 붙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3,442만 8천 원이 되고, 간혹 출고장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탁송료가 포함이 안 되니까는 기본 차량 가격에서만 이제 그 세금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시면은 3,442만 8천 원 기준으로 우선 책정을 했으니까 이 가격으로 알아볼게요. 이 가격에서 취득세가 7%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고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역별로 상관없이 총 차량 가격에 대해서 이제 7%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 예전에 제주도가 5%였는데 지금은 아마 동일할 거예요. 7%로.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자막에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뭐 도시철도 채권이다, 뭐 지역개발 채권이다 이렇게 매입되는 그 채권들이 틀리고, 지역마다 같은 차량 같은 배기량이라 그래도 이제 그 매입률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그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매번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매입 금액에서 그때그때 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그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부대 비용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때라든가 이제 번호판 보조대 뭐 이런 부가적인 비용들, 그러고 뭐 등록 대행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지역별로 번호판 때나 이런 가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따로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량 가격으로 봤을 때 그랜저는 이제 3,442만 8천 원이면은 여기서 이제 부가세를 뺀 금액에서 이제 취득세를 계산을 하면 되고, 이제 7% 했을 때 219만 원 정도가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기준으로 했고, 매입 기준에 이제 626만 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때그때 할인율에 따라서 그 금액만 이제 내게 되는 건데, 지금 서울 기준이 한 5%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626만 원에서 지금 구매를 해서 등록을 한다 그러면 약 한 5%, 626만 원에서 약 한 5% 정도만 내신다고 보시면 되고, 부대 비용은 뭐 한 5만 원에서 6만 원 뭐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건데, 뭐 많은 곳은 뭐 한 10만 원까지도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찾아봤을 때는 이렇게 하이브리드차와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그리고 경차, 그 다음에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그리고 다자녀 가구, 그리고 노후차 이제 혜택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미처 만약에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은 다음번에 한번 첨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소비세가 감면이 되고 있고요. 그 개별 소비세가 이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개별 소비세 100만 원, 그리고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4만 원에서 총 143만 원에 이제 가격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 차량 가격에서 7%가 나오는데, 2019년도에는 140만 원까지 이제 저게 감면이 됐는데, 2020년도 올해가 되면서 이제 90만 원으로 50만 원이 축소가 돼가지고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2021년이 되면은 그 금액이 또 50만 원이 줄어서 4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축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서울 도시철도 기준으로 이제 제가 작성을 했고요. 200만 원까지 이제 지금 매입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개별 소비세가 300만 원, 그리고 교육세가 90만 원, 부가세가 39만 원 해가지고 총 429만 원이 이제 그 감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40만 원이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 감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250만 원 채권 매입이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소 자동차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까지 이제 개별 소비세 400만 원, 교육세 120만 원, 부가세 52만 원을 포함해서
572만 원이 이제 감면이 되고요.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21년 12월 31일까지 140만 원. 네, 채권도 이제 감면이 되고 20년 12월 31일까지 250만 원이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는 모르시는데 경차는 우선 면세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와 이제 교육세가 이제 면제가 되고 취득세도 원래 계속 면제가 됐었는데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가 이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고 50만 원이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차도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경차 같은 경우에는 공채가 면제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차량인데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가 감면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이제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제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면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개별 소비세, 교육세 감면되시는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만 이제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 그게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가 7%를 내셔야 되는 거고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채권 매입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소비세나 교육세 이런 것들은 이제 과세가 무조건 되는 거고 취득세만 감면이 되는데 이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고 3명 이상 양육을 하는 사람이어야만 돼요.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이제 요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취득세가 이제 140만 원까지 이제 경감을 해주고 140만 원이 초과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해당되는 차가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이나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그리고 외에 승용 자동차가 이제 해당 대상이고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 자동차 그리고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그리고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이륜 자동차가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개별 소비세가 이제 감면을 또 해줘요. 개별 소비세 감면 같은 경우에 이제 노후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개별 소비세를 해주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계산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제 최초 등록이 된 차량이고 현재 이제 차량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말소가 된 차인데 말소가 된 차를 가지고 말소 등록하기 전과 후로 2개월 이내에 이제 신규로 자동차를 구매를 해서 등록을 해야지만 이제 개별 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받는데 요건 이제 최대 143만 원까지만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폐차를 해야 되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 12월 30일이면 이제 딱 10년 넘은 차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차들 중에서 중고 차량 가격이 143만 원이 안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진 않을 거예요. 많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넘어가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판매를 하고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을 안 받는 게 오히려 더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중고차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구매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같이 자동차에 붙어있는 세금에 대해서 그리고 등록할 때 들어가는 등록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